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공백도 하나 또 이야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공백도라는 게 제가 쓰고 있는 글들, 그 글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목차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자책으로도 또 낼 계획입니다. 네, 강의도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꾸준히 뭔가 생산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2019년도 7월 14일에 썼던 글인데요. 제목은 잠을 잘 자는 방법. 여러분들 잠 잘 자시나요? 저도 잠을 되게 깊게, 짧게 깊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얕게도 이렇게 좀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인기척이 난다거나 하면은 좀 깨는 스타일이고, 잠을 자다가 깼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나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워? 막 화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깨면은 또 자면 되지. 저는 일단은 잠보다는 깨어있는 시간에 대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깨는 것이 피로감만 없다면 깨어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누가 깨웠을 때 피곤하거나 막 그러지 않으면, 피곤하면 또 자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깨어난 거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때 뭔가를 하려고 또 하는 거죠. 좀 그렇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럼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인지해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떻게 잠에 빠져들까? 잠에 빠져드는 생각들이 있을까? 매일 잠을 자는 순간이 있기에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잠이 들까의 호기심과 아침에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상상하기, 바다의 모래사장에서 해변에서 걸어가는 상상을 합니다. 한참 상상을 하다 보면 몸이 바닥으로 살짝 가라앉는, 침대 바닥으로 이렇게 쑥 파고 들어가는 듯한, 무겁게 눌리는 듯한 그런 묘한 느낌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는 잠에 듭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 안 드는 어린 아이들을 잠재울 때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침에 굿모닝 팝스가 저의 알람이었습니다. 6시부터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자동으로 켜지는 것으로 굿모닝 팝스를 듣게 됐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내용과 노래를 들으면서 천천히 잠에서 깨곤 했었습니다. 자다가 팝송 듣다가 또 잠들었다가 깼다가 팝송 듣다가 또 잠들었다가 내용 듣다가 잠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6시부터 한 6시 한 3, 40분까지 깨어나는 동안에 계속 머릿속으로 팝송을 들으면서 깼다 잤다를 막 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중학교 생활을 되게 많이 중학교 생활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땐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냥 그날 생활의 리듬과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잠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4시 44분 정도에 눈이 뜨여집니다. 사실 수많은 다른 시간도 있었지만 이 4라는 숫자가 주는 묘한 기분에 이런 시간들이 더욱 기억에 납니다. 어쩌면 새벽 4시 43분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신기한 건 그 다음 날도 또 그와 비슷한 시간, 그 똑같은 시간, 분까지 똑같은 시간에 눈이 뜨여져서 시계를 보고 오늘도 이 시간이구나 라고 한 적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별다른 스트레스나 큰 변동 없이 하루를 보낸 날은 비슷한 시간에 눈이 뜨여진다는 사실을 정말 오랫동안 느끼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의 이론을 접했습니다. 인간의 잠의 수면 패턴과 주기가 있는데 보통 90분 단위로 1시간 30분 단위인 90분 단위로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90분 동안 깊은 잠 들어갔다가 얕은 잠으로 또 90분 동안 깊은 잠 들어갔다가 얕은 이런 식이죠. 즉 깊은 잠 들어가는 패턴도 한 90분 간격이고 깨어나는 패턴도 약간 90분 간격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접하고 분석을 해보니 90분 단위에 끊어 자는 잠, 즉 4시간 30분을 자거나 90분이니까 1시간 반 단위, 1시간 반, 3시간, 4시간 반, 6시간 이런 식이죠. 4시간 30분을 자거나 6시간을 자거나 7시 30분간을 자거나 9시간을
자고 일어나는 것이 몸의 생체 리듬에 좋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알람을 마주치게 되면은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 리듬인데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안 좋은 리듬의 어떤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주기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9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이 든 시간과 잠이 깬 시간을 체크해 보면 나도 비슷한 90분 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분을 더 자고 싶어서 6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나지 않고 6시 30분 정도를 자고 일어나 버리면 우리의 뇌가 깊은 잠에 들어가고 있는 순간에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피곤해질 수 있다는 이론은 잠에 대한 관리법에 대하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깨어났을 때 일어나자. 깨어났을 때 민기적거리면서 시간을 더 허비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 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알람도 이왕이면 자신의 수면 주기를 파악해서 세팅을 해두고 잠을 드는 시간도 일어나야 할 시간과 계산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잠도 자는 방법이 있고 소중한 중요한 시기에 컨디션 조절을 위한 수면 시간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 인생의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이젠 더욱 편안한 잠을 자고 싶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좋은 잠,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쓴 글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잠에 대한 생각을 못 하셨던 분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대부분 90분 주기로 잠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활용하셔서 수면의 질을 높이실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깨어났을 때 일어난다는 거, 그 생각만 좀 가지셔도 좋아요.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가 좀 지치면 뭐 홍삼 드시거나 뭐 이렇게 좀 커피를 좀 드시거나 아니면 다시 좀 잠드시거나 이런 생활 하시는 거, 잠을 좀 줄이면서 인생의 질을 더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제가 예전에 알아봤던 그런 정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검증해 보시고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성공 100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